서울여대 2009학년도 수시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도표 분석을 출제를 했고 2번에서는 역시 일반 사회 현상에 대한 언어 기술을 출제를 했습니다. 서울여대가 전통적으로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학의 경우 원고지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답안지가 밑줄 친 원고지가 이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화여대 수리형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고 앞부분을 충분히 띄워서 각 단락 구분을 명확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문제에서는 서울여대 측에서 1번 소득 불평등 진위계수를 출제를 했고 2번에서는 현대사회와 느림이 가치, 느림의 미학을 출제를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배경지식의 진위계수를 들으시면 진위계수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진위계수 그 자체의 산출 과정이나 의미를 묻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의에 첨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많이 나오는 개념인 만큼 한번 수업을 들어두시고 두 번째 느림과 관련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배경지식 삼아서 영화 철도원에 대한 그런 배경지식을 들어두시면은 현대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문항 1번 확인하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제시된 자료와 도표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 소득 분배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 및 문제점 요게 최소한 한 단락 그리고 해결 방안 한 단락 이렇게 해서 두 단락 정도의 그런 답안이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 가에서는 진위계수의 정의만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이것이 진위계수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나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의 진위계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 나를 토대로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앞부분에서 일부 선진국은 물론 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보다도 빈부격차가 더 심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와 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도표의 의미를 상세화하고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답안의 핵심적인 채점 요소가 될 겁니다. 일단 전체의 가구소득은 진위계수가 이렇게 나오고 금융, 부동산 이 부분은 자산소득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산소득을 조금 더 세분화한 항목이라고 볼 것이고 근로소득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겠죠. 자, 이 부분에서 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볼 때 이쪽은 플러스 4 역시 증가를 했고 여기는 플러스 8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 있고 플러스 4가 돼 있고 플러스 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진위계수 즉 격차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이 도표에서 나오는 첫 번째 특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항목에서 두드러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이제 다와 라가 연계돼서 종합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금융소득이 될 것입니다. 이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불로소득 즉 노동 없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될 것입니다. 노동 없이 얻는 소득 이것은 돈이 소위 말해서 돈이 돈을 번다는 이러한 가진 자들이 뭐를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쉽사리 자신의 재산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진위계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득은 다행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택 자산 소득은 또 어떻게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가 가장 필수적인 부동산의 요소인 주택가의 상승 압력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이러한 자산 격차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땅값이나 농값 이런 것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주택가 상승이 주택이 있고 없고 이 계층에 따른 자산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 주택자산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득과 주택자산 소득은 연계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소득의 이러한 격차는 즉 어디에서 금융소득과 또 어느 부분 주택자산 소득 이 두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즉 주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존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자산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이 둘은 전부 근로외소득 즉 불로소득이란 점에서 상대적인 뭐를 높일 수 있다. 박탈감을 높이게 된다. 그렇죠? 집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자산을 쉽사리 늘린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현상은 어디로 또 연결이 됩니까? 바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중에서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다. 즉 이미 재산을 보유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상위 20%의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상속받은 그러한 재산들이 부의 증대를 계속 돕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게 된다. 역시 입회의 언급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도표는 모두 언급을 한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은 근로소득이 될 것입니다. 역시 근로소득의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혹은 직종 간, 업종 간의 임금 격차나 임금 차별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 이것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즉 고급 노동자와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이러한 격차 차이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서술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진위계수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산소득 중에서 뭐와 금융과 그리고 주택 부분의 진위계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3번 어디 자산소득의 점유율에서 분명히 확인됨으로써 노동하지 않은 수익의 진위계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서 근로소득의 문제 등도 여전히 격차의 심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서술이 도표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가급적 분량 제한이 없는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언급을 해주는 것이 점수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책은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간략하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도표 분석에서는 가나다라를 누락하지 않고 모두 언급하라. 해결 방안으로는 주택가 상승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소득의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집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올라가고 집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집을 살려고 일을 해도 집값은 자기 소득보다 더 높이 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것이 자산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에 있어서의 정책적 지원 이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의 언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 등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돈이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이자 등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과세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 근로소득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상위 직종과 그리고 하위 직종에 있어서의 직종 간 그리고 직업 간 보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문직 그리고 일용직, 임시직 이런 직종 간의 차이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서술이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등을 강화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높이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교육기회 균등을 통해서 이것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누구에게나 어떻게 상위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 즉 뭐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서술 등이 전반적인 대안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느림의 가치를 출제를 하고 있고 가에서는 자연과 곡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립되는 것이 직선이겠죠. 이게 고속도로라면 이것은 오솔길이 될 것이고 골목길이 될 것입니다. 나에서는 느림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말한 뒤 빨라진 현대인 과연 빨리빨리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살려고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문항만 보겠습니다. 문항에서는 두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입장을 설명하라. 첫 단락이겠죠.
비판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라 두 번째입니다. 대책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것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두 단락을 구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두 서술자가 지향하는 입장은 첫 번째는 자연과의 조화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찰과 여유가 될 것인데 이 두 삶은 사실은 같이 결합이 되는 그러한 지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의 조화라는 것은 인위적인 속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빨리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현재 자연의 섭리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러한 섭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뭐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삶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색의 여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자연과의 조화나 성찰과 여유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속도로 대변되는 빨리빨리를 좀 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빨리빨리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점이 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점에 따라서 이들이 지향하는 입장도 단순히 자연의 섭리만을 따라 살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된다면은 빨리빨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소유와 무슨 물질 중심의 이러한 경쟁사에서 좀 더 벗어나는 인간다운 삶의 가치. 따라서 소유나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향하기 때문에 속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서 이것은 삶의 뭐인 만큼 수단인 만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게 돼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여유와 성찰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삶 그 자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속도나 빨리빨리라는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향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와 성찰과 여유를 통해서 소유나 물질 중심의 현대 삶을 벗어나서 삶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되돌아보자고 말한다. 누가? 재심은 1과 2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현대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서술이 2번 문제 서술에 있어서의 골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사진이죠. 이쪽 잘 보면 이게 우리 아까 그는 아저씨가 있고 이 아저씨를 보고 초등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드냐 그러면 저 가난한 사람을 돕자 뭐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다뤄보라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런 좀 슬픈 제목을 달기도 하고 센스 있는 학생은 초인 차보다 빠른 아저씨 뭐 이렇게 제목을 적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진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아가면서 정작 주변과 뭐를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단절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한 컷의 사진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 위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작가는 원했을 것입니다. 젊은 선수 운전자에게 시죠.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시인데 자동차를 하나 산 겁니다. 누가? 친구가. 자동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고 부러운지 모른다.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 말인데 이제 넌 어떻게? 길가의 과일 장소나 생선 장소, 아픈 아기를 얻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이웃과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단절된 채 살아가겠구나. 교통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뭐를 위해서? 물질과 속도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졌고 마음은 바빠졌고 삶의 여유는 이제 잃어버리고 매연히 눈앞을 가려도 차를 두고 걸어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왜? 이러한 속도 중심의 세계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이제 함께하는 공동의 유대의 공간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역시 속도 중심의 현대인의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의 현대사의 문제점에 대한 매듭 서술 보겠습니다. 사실 전반부에서 얘기했던 논의의 연장이 되겠죠. 속도와 효율을 높인다. 끊임없는 빨리빨리 문화를 갖는다. 왜? 우리 소유가 그 자체의 목적이 되고 삶은 소유를 갖기 위한, 인생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도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 자체는 목적이 돼서 빨리빨리 속도와 효율성이 최상의 가치가 되는 가치 전도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소외와 단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물신화라는 모든 물질의 가치, 효용의 가치, 이것이 사람 위에 서 있는, 물질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짓눌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소유 양식이 존재 양식을, 소유가 존재 양식을 뒤덮는 그러한 삶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플러스 알파에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덧붙이면서 매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와 이메일, 편지에는 뭐다? 자신의 정서와 상대에 대한 애정을 천천히 담아서 2, 3일간의 시간을 두고 여유 속에서 함께 소통하는 수단이라면, 이메일은 동일한 문자와 동일한 환자체를 동시에 어떻게 수십 명에게 한 번에 전송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높은 속도, 그렇지만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사람과의 유대, 사람과의 정서는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로 앞 제시문들은 벗어나기 위해서 느림의 가치, 그리고 자연의 가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서술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간결한 예시가 포함이 된다면 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